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이면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성능이 좋은데 가격은 싼 렌즈, 이게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싼 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렌즈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바로 빌트록스의 AF 85mm f1.4 프로 렌즈입니다. 일단은 85mm 렌즈는 아무래도 인물 촬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 달가량 사용을 해봤는데 여러가지 촬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인물을 찍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카메라에 물려서 사용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알파 마크2 9-3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봤죠. 인물 촬영을 해봤는데 이거 렌즈 빌트록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에서 빌트록스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빌트록스가 진짜 작년부터 가장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브랜드가 저는 사실 빌트록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다양한 걸 만드는데 렌즈도 싼 거도 만들고 비싼 거도 만들고 막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유저들에게 선택지를 사실 열어주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85mm f1.4 프로 렌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좋아요. 인물 촬영에 이제 특화된 85mm 렌즈이다 보니까 인물 촬영 이렇게 해봤는데 좋아. 프로 렌즈 잘 만드네. 빌트록스 폼이 제대로 올라왔네. 이런 느낌이 확 들었다라는 거. 인물 촬영뿐만 아니라 당연히 스냅 촬영들에도 활용하기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85mm 사시는 분들은 인물 촬영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막 촬영한 사진들, 다 보정 안 한 사진들,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사진 보정 안 한 소니의 기본 크리에이티브로만 적용한 사진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인물, 스냅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85mm f1.4 렌즈입니다. 그러면 빌트록스의 AF 85mm f1.4 프로 렌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렌즈의 주요 스펙적인 부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빌트록스에서 프로는 최상급 라인이 아니에요. 램 라인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135 이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135 렌즈가 이게 램 라인업이고, 또 앞서서 출시되었던 35mm 1.2 렌즈가 램 라인업이죠. 프로는 그러니까 소니의 G 마스터가 있다면 약간 G, 그래서 랩이 약간 G 마스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가 G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니의 GM, G 이런 급이 있듯이 빌트록스에는 램 라인업 그 밑에 프로 라인업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 렌즈는 가장 큰 차이는 랩 라인업에 있는 전자식 조리개의 이 창이 없어요. 그래서 LCD 창이 없다라는 점. AF, MF 전환 레버, 펑션 버튼, 그 다음에 조리개, 클릭, 링, 이 클릭 기능을 온오프하는 스위치, 그 다음에 포커스 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펑션 버튼은 측면에만 있고 상단에는 없습니다. 이 렌즈 MTF 차트를 살펴보면은 F8은 상당히 위에 있죠. 최대 개방 1.4에서도 하지만 역시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수 렌즈들이 진짜 많이 사용됐어요. 얘네는 뭐 15매 중에 2개 빼고 다 특수 렌즈네. 특수 렌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빌트록스 렌즈입니다. 화질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방진방적 설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링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USB Type-C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가 있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빌트록스가 굉장히 좀 무섭게 발전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모터입니다. 모터. 하이퍼 VCM. 리니어 모터인데 보이스코일 모터인데 VCM, 캐논은 이제 와서 최신 렌즈들에서 하고 있고 니콘은 여전히 스태핑 모터를 쓰고 있고 삼론과 시그마도 이제 리니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웃긴 거죠. 호환 렌즈 회사들은 서드파티라고 말하는 회사들은 리니어를 쓰고 있는데 캐논과 니콘은 이제 최고급형 라인에만 VCM, 리니어, 니콘은 여전히 스태핑, 최상급 고급 장망원 렌즈에만 리니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삼양도 스태핑 쓰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진짜. 제가 볼 때는 빌트록스가 삼양은 진작 넘어선 것 같고, 물론 삼양이 최근에 협업을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지겠지만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모터를
쉽게 만드네?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빌트록스를 보면서 쉽나? 근데 왜 다른 데 안 되는데 빌트록스만 되지? 아무튼 그냥 이게 단순한 리니어 모터가 아니라 AF 속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소니에서 XD 리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빠른 AF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빌트록스 렌즈의 굉장히 큰 강점인 거죠. 빠른 AF, 빠르고 부드러운 AF. 그래서 워블링이나 이런 거 없이 AF-S하고 AF-C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 워블링 없이 굉장히 빠르게 포커스를 팍팍 잘 옮겨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VCM을 탑재한 리니어 모터를 탑재한 빌트록스의 85mm f1.4 렌즈가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빌트록스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환 렌즈 회사들 중에 호환표를 제공하는 게 저는 이거 진짜 빌트록스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펌웨어 버전별로 어느 기종에서 어디까지 호환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부 렌즈들에 보면 R5랑 CR, C2 이런 데 보면 별표가 붙어 있어요. 호환인데 별표가 붙어 있는 건 뭐냐면 호환 렌즈들은 문제가 없다는 건데 별표는 다만 AFC 고속연속 촬영일 때는 초점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좀 높이 사고 싶어요. 9 마크2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빌트록스가 9 마크2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9이랑 9 마크2의 호환의 차이는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9하고 9.3가 있으니까 1 마크2는 없어요. 1까지만 있고. 근데 제가 이제 1 마크2랑 9.3로 하고 있잖아요. C2, CR은 없고 R5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좋아요. 빌트록스 AF 호환성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놀라워요. 근데 AF만 좋냐? 화질도 좋아요. 얘네 진짜 성능 자체가 뭐 이렇게 그냥 고스펙이에요. 빌트록스의 이 프로 랩 라인업 애들은 그냥 고스펙 렌즈입니다. 고성능 렌즈라는 거죠. 5010만원에서 알파 마크2 JPG로 중앙부하고 주변부를 최대 개방부터 F16까지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이게 촬영된 이미지라면 저기서 빨간 부분, 저 부분을 4K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촬영하셔서 100% 원본 크롭 했을 때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5100만화소의 알파 마크2의 JPG 보정하지 않은 빌트록스 85mm f1.4 프로 렌즈의 중앙부 결과물입니다. 화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4부터 16까지 F16에서 회절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좋아요.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주변부는 당연히 중앙부보다 부족하니까 좀 더 화질 떨어지거나 이런 거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부도 이렇게 100% 원본 크롭. 이거 중앙부 아니에요? 주변부예요. 그래서 1.4가 어둡죠. 왜냐면 주변부 광량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 광량 저하가 있는 거 말고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AF 성능도 좋은데 화질도 좋아. 당연히 R5의 6400만화소 커버합니다. 다만 광량 저하는 최대 개방에서 있어요. 하지만 2.0까지만 조여주면 광량 저하는 대부분 해소됩니다. 하지만 그건 있어요. 빌트록스 이 85mm 렌즈 보니까 렌즈 카메라의 보정 옵션 중에 광량 저하 옵션이 있거든요. 광량 저하 옵션을 해봤더니 그거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4에 광량 저하가 있는 게 2.0으로 했을 때의 광량 저하가 확 사라진다. 그리고 빗망울 표현. 저는 빗망울 표현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봤을 때 회오리가 너무 많으면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시면 이 정도의 최대 개방에서 빗망울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캣츠아이처럼 나오려 그러면 저 외곽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크고 바깥쪽으로 좁죠. 이게 안쪽이 좁으면 캣츠아이가 더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원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2.0까지 조여주면은 굉장히 많이 펴집니다. 그래서 1.4와 2.0에서 이 정도의 빗망울 표현을 보여준다. 인물 촬영 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최대 개방으로만 찍었어요. 최대 개방으로 거의 다 찍었거든요. 봤을 때에 이 정도의 빗망울 표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주변으로 가면 약간 찌그러지는 게 있긴 하지만 엄청 회오리가 심한 그런 렌즈는 아닙니다. 그런 점이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게 또 수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빗망울 표현이 되는 부분에서 그게 경계로 나타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잘 날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소니 렌즈의 성향들이 이 빌트록스 85mm에도 그대로 묻어져 있다라는 점이
제가 이 렌즈를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 촬영할 때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밝은 조리개의 빠른 AF와 우수한 화질을 가진 렌즈입니다. 야간 촬영에서도 이 정도의 빗망울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살짝 플레어가 있는데 저거는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근접 촬영 성능은 79cm인데요. 이게 근접 촬영한 거에 왼쪽이 확대해서 크롭해가지고 저 부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근접 촬영에서 사실은 좀 화질이 무너지고 수차가 발생하는 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수차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아무래도 근접 촬영에서 확대해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질이 저런 수술함수 이런 부분에 살짝 뿌얘지는 게 보이긴 하죠. 이게 근접 촬영으로 갈수록 렌즈의 화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원거리보다 근거리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해당 촬영거리에서 이 정도니까 인물 촬영에서는 사실 화질 저하를 그렇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스냅 촬영할 거야, 꽃 찍고 길거리 찍고 할 거야, 뭐 그런 용도로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아요. 너무 약간 스냅 촬영할 때 스냅은 35mm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나와요, 주변이.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 못 찍거든요. 골목 찍고 요럴 때는 50mm, 85mm 요런 게 좋습니다. 플레어 고스트는 요렇게 보시면 이게 딱 정면에 빛이 있을 때 요 정도의 플레어와 고스트를 보여줍니다. 엄청 심하진 않죠. 플레어 고스트의 형태가 또렷하거나 상이 크게 맺히지 않아요. 요 정도 보여줍니다. 요 정도. 이게 일반적인 촬영이라면 조명들, 지속광 조명을 정면에 두고 촬영했을 때예요. 역시나 그렇게 조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플레어 고스트가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걸 찍다 보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할레이션에 대한. 할레이션은 역광 상황에서 이게 빛이 렌즈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번지면서 뽀얗게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 촬영할 때 할레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최근에 소니 렌즈들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할레이션이 점점 안 나오니까 이게 좀 이거는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영역인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이 빌트록스의 85mm f1.4 렌즈는 이게 딱 할레이션이 나오는 각이 있어요. 완벽한 역광에서는 오히려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빛이 지금처럼 약간 그 역광 상황에서 완벽한 역광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를 약간 좀 모서리에 뒀을 때에 이렇게 빛이 싹 이렇게 번지는 할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빛이 번지는 거.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에 할레이션이 좀 더 많이 발생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 촬영하면서 할레이션을 나오게 찍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상황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역광에서는 안 나오고요. 역광으로 갈 때 완벽한 역광 말고 약간 그 렌즈의 이 화면상의 끝에 걸치는 이런 촬영을 할 때에 할레이션이 좀 나왔었다. 이런 걸 잘 촬영할 때 활용하시면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광학적으로 할레이션이 있는 거는 광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감성적인 영역으로 그걸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후드 끼고 각을 잘 잡으면 없앨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처럼 할레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할레이션이나 이런 거 있는데 수차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럼 수차가 없는 완벽한 렌즈냐?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찾으려고 하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이고요. 거기서 옷 부분을 확대했어요. 보이죠? 끝라인에 살짝 붉은기. 이 정도의 수차예요. 이 정도의 수차. 어우, 수차 너무 많아서 못 찍겠어. 그런 분 계시면 쓸 수 있는 렌즈가 몇 개나 있을까 싶어요. 이 여기서도 머리 부분에 저쪽에 보면 약간 녹색이 살짝 착한 사람만 보여지는 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를 굳이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는 있는데 실제 촬영에서 수차나 이런 부분이 크게 느껴져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85mm f1.4 렌즈니까 인물 촬영 시에 심도 표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85mm는 전신보다는 상반신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반신 왼쪽, 오른쪽이 전신입니다. 전신에서는 확실히 135 같은 게 확 날아가는 게 있고요. 아무래도 무릎샷 정도. 저는 85를 상반신, 무릎샷 요 정도에서 촬영하는 걸 추천하고 그 정도에서 심도가 되게 예쁘게 표현되는 렌즈가 85mm f1.4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85mm로 찍었을 때에 나오는 비율. 저는 요 정도의 85mm로 요 정도로 인물의 크기가 나오는 사진들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소니에는 굉장히 많은 85mm가 있어요. 제가 또 나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소니용으로 나와 있는 85mm 렌즈 진짜 많아요.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85mm 1.4 G 마스터, 그리고 이 지금 리뷰 중인 85mm 1.4 빌트록스, 시그마의 85mm 1.4, 시루이의 오로라 85mm 1.4, 그 다음에 소니의 85mm 1.8, 그러니까 이렇게 8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85mm 1.4 G 마스터 2는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85mm 1.2 G 마스터 빠르진 않지만 언젠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1세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후드를 딱 빼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85mm 1.4 G 마스터랑 85mm 1.4 빌트록스 렌즈랑 두 개가 구경도 77mm에다가 크기도 비슷한 렌즈이고요. 시그마하고 시루이는 조금 더 경량으로 나온 렌즈라는 거죠. 당연히 경량이면서 좋은 85mm 1.4 G 마스터 2가 최고긴 하지만 제가 일단 없으니까. 근데 막 이렇게 렌즈 비교, 이 빌트록스 렌즈를 누가 85mm 1.4 G 마스터 2랑 비교하겠어요. 다른 렌즈들이랑 비교하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빌트록스 85mm를 이야기하는 게 그 돈이면 빌트록스의 경쟁 상대는 다른 렌즈가 아니에요. 그 돈이면 야, 이 돈이면 그 돈이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용 안 따지고 퀄리티만 본다? 85mm 1.4 G 마스터 2 사세요. 85mm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성능, 화질, 휴대성 최고입니다. 근데 비용 부담이 좀 되는데 고성능 렌즈 쓰고 싶다? 그럼 빌트록스가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품 기준이잖아요. 꼭 신품 이야기하는데 중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중고 사세요. 왜 그러냐면 스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면 소니의 85mm 1.4 G 마스터 2는 고성능의 가벼움까지 갖춘 현 시점에서 가장 솔직히 완벽한 렌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근데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데 이 소니의 850 GM2를 제외하고 시그마 삼양 시루이는 그냥 스펙적으로 부족해요. 스태핑 모터에다가 작고 가벼운 거를 추구한 거는 이게 성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작고 가벼운 걸 추구한 거죠. 연식 자체나 이런 것도 조금 됐고, 시그마 같은 경우는 시그마도 이 852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삼양 같은 경우도 1보다 2가 발전했지만 제가 볼 때 시그마 삼양 다 리니어 넣어야 되거든요. 스태핑 안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스태핑 모터는 사진에서는 괜찮지만 영상할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소니의 85mm 1.4 G 마스터 2와 빌트록스의 85mm 1.4 프로 렌즈는 사진과 영상을 모두 커버하는 렌즈인데 시그마 삼양 시루이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소니 렌즈는 빼고요. 이게 지금 빌트록스하고 두 개의 이게 빌트록스 빼고는 다 S사여가지고 두 개 서로 다른 S사입니다. 소니는 아니에요. 소니는 왜냐면 포커스 브리딩 보정이 되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은 빌트록스는 영상에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을 때 포커스 브리딩이 적어요. 근데 빌트록스를 제외한 다른 호환 렌즈들은 보시면 확실히 빌트록스보다 포커스 브리딩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상 찍을 때 아무 렌즈나 쓰시면 돼요. 근데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진만 찍을 거야. 아무거나 쓰세요. 네. 영상도 찍을 거야. 그러면 고려해서 봤을 때 아니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사진 중점이고 영상이 아쉬운데 그럼 빌트록스는 영상에도 유리한데 가격이 월등히 비싸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 생각을 해봤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빌트록스라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냥 빌트록스가 성능이 이 소니 GM2를 빼고 제일 좋은데 가격은 더 좋아. 그러니까 사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굳이 더 성능이 떨어지는 비싼 렌즈를 사야 될 이유는 사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빌트록스가 매력적으로 나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빌트록스보다 시그마 삼양 이런 게 중고 렌즈가 더 저렴해. 중고 렌즈 살 거야. 그런 생각이면 그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빌트록스의 85mm 1.4 렌즈가 지금 사전 예약 기간 중이고 공동 구매하고 있는데 필터까지 주는 걸 생각하면은 70만 원대라는 거예요. 공동 구매가 80만 9천 원인데 필터 4만 원짜리 빼면 70만 원대면은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85mm를 살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 점에서 분명 메리트가 있고 소니의 850 GM2가 정말 너무 좋고 저도 갖고 싶지만 없는데 그 렌즈 가격을 생각하면은 빌트록스 85mm에다가 35mm나 145mm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라는 점. 고성능의 렌즈인데 고성능이면서 두 개를 살 수 있는
85mm 1.4 G 마스터 2를 사느냐, 빌트록스 고급 렌즈 2개를 사느냐가 돼버린, 2개 사는데 더 싸.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맞지만 사람만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85mm 1.4 프로 렌즈에 대한 사람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빌트록스가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좋겠어의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진짜로 구입을 고려하실 분들이라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죠. 이 렌즈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렌즈 내용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3 버전에서는 카메라 내부에서 제공하는 보정 기능이나 이런 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1.4에서는 지원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량 저하가 바디에서 제공하는 게 이 80mm 1.4에서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얘가 리니어 렌즈다 보니까 다른 렌즈들에는 없는데, 얘가 이렇게 전원을 키잖아요. 전원을 키거나 껐을 때 이 모터가 한번 퉁 튕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끈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에 모터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850 GM2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는 렌즈들에서는 공통적인데, 서드파티 다른 렌즈들은 스태핑이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난다, 좋은 렌즈를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또 사실 빌트록스 렌즈들은 소니 유저들보다 니콘 유저들이 만세를 부를 만한 렌즈거든요. 소니의 최고급 렌즈들은 작고 가벼운 게 특징인데 니콘은 크단 말이에요. 근데 니콘에서는 얘가 이제 작고 가벼운데 고성능 렌즈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겠지만 아직 Z 마운트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언제 출시될지 모르고, 어댑터를 쓰면은 거기에는 호환이 된다. 그리고 이게 랩이랑 프로의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쿼드 리니어냐 듀얼 리니어냐. 쿼드 리니어의 플로팅 설계면 램 라인업인 거고, 얘는 듀얼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소니의 85mm 1.4 G 마스터 2처럼 얘도 두 개의 플로팅 포커스가 아니라 두 개의 리니어를 탑재한 하이퍼 VCM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앱에서 버전 같은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는 점이 빌트록스 렌즈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급 빌트록스 렌즈, 사실 제가 이 75mm 1.2 얘를 쓰면서 좀 많이 놀랬었거든요. 후지용인데 이거 대박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프로 이거를 쓰다가 이제 16mm 1.8 소니 렌즈 쓰고, 야 이건 별 찍는 분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렌즈인데, 전략적인데 빌트록스 생각했는데, 이렇게 135 출시하더니 35 출시하더니 이제는 프로까지. 그래서 랩은 빨간색, 프로는 은색이어서 75mm 1.2처럼 1.1로 나오진 않았지만 1.4 언젠가 1.2가 랩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딱 봤을 때 고성능의 스펙을 갖춘 고급 사양의 렌즈입니다. 만듦새 괜찮고요. 다만 아쉬운 건 모든 호환 렌즈들이 그렇듯이 15연사까지만 지원이 된다라는 점. 근데 인물 촬영에서 15연사 이상을 생각하신다? 소니의 850 1세대가 20연사, 850 2세대가 120연사, 그게 아니면 싹 다 15연사. 그래서 요런 밸런스를 가진 렌즈다. 후드는 락 기능이 따로 있진 않고요. 77mm의 필터 구경 가지고 있고, 전면에 렌즈 정보 나와 있고, 포커스링, 조리개링. 아쉬운 점은 조리개가 이게 자꾸 16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싫거든요. 소니 렌즈들도 그랬는데 빌트록스가 제발 락 레버를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 락이 소니에도 최고급 렌즈들이 들어가는데, 이 로고 이거 딴 데로 옮기고 위에 버튼, 그 다음에 IRIS 락만 좀 추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 성능이 좋은데 가격은 싼 렌즈, 이 정도의 성능인데 이 정도의 가격은 진짜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죠. 빌트록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 에어 시리즈는 저렴한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빌트록스의 고급형 라인업인 거고, 이건 고급형 라인업입니다. 고급형 라인업이고 고급형 라인업에 맞는 성능을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 가격이 삼양, 시그마, 중고 이런 데 논할 렌즈가 아니에요. 신품급으로 봤을 때 얘가 그냥 더 좋은 렌즈가 맞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새로 나왔는데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셔도 대답해 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아요. 공동구매 참여하신 분들 아마 빠르게 이제 배송이 돼서, 오늘 배송이 돼서 내일부터 받아보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써보시는 분들 영상의 댓글에다가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